야근하고 온 사람한테 케이크 뚱꺽 안 닫은 걸로 따지고 싶냐? 네가 유별난 거야. 남편은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가정적인 남자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늘 처참한 쓰레기장이 돼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즘 제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다시 혼자 살고 싶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며칠 전이었어요. 회사 선배가 제가 업무를 도와드린 게 고맙다면서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녁 식사 후에 케이크를 꺼내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반 정도 남았는데 저는 내일 또 먹고 싶어서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뚜껑 꼭 닫고요. 그날 밤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먼저 잤고요.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어제 못 먹은 케이크 생각이 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밀폐용기 뚜껑이 제대로 안 덮여 있는 거예요. 케이크에서 냉장고 냄새가 났어요.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여러 가지 음식 냄새가 다 섞여서 케이크에 배어버린 거예요. 거실로 나가서 남편한테 물었죠. 여보, 어젯밤에 케이크 먹었어? 응.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배고파서. 왜? 뚜껑 제대로 안 닫았더라. 케이크에 냉장고 냄새 다 밴 것 같아. 아, 그래? 미안. 근데 야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정신이 어딨어. 아니, 뚜껑 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야근하고 온 사람한테 케이크 뚜껑 안 닫은 걸로 따지고 싶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TV를 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는 케이크를 버렸어요. 선배가 제 마음을 헤아려서 준 소중한 선물이었는데 단지 뚜껑 하나 제대로 안 닫아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속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비슷한 일들이 결혼하고 나서 정말 끝도 없이 반복됐거든요. 사실 연애할 때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무던하고 별일 아닌 거에 신경 안 쓰고 여유롭고. 저는 반대로 좀 꼼꼼하고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그런 성격이 저한테 없는 장점처럼 보였죠. 나도 저렇게 좀 여유롭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둘 다 혼자 오래 살았어요. 1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맞벌이 부부예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을 얻어서 둘이 살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그 무던함이 제게는 속 터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특히 저는 냄새에 엄청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을 때 무조건 뚜껑을 닫아요. 락앤락 같은 밀폐용기에 담거나 최소한 랩이라도 씌워서 넣죠. 근데 남편은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요. 반찬을 먹다 남으면 그 그릇째로 냉장고에 넣어요. 뚜껑도 안 덮고요. 처음엔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건가 싶었어요. 여보, 음식 냉장고에 넣을 때 뚜껑 좀 덮어줘. 안 그러면 냄새 배고 상할 수도 있어.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다음날 보면 또 똑같은 거예요. 김치찌개 남은 거 냄비째로 뚜껑 안 덮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여보, 어제 뚜껑 덮어달라고 했잖아. 아, 깜빡했네. 미안.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말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 살 때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 이 사람은 고칠 생각이 없구나. 저희 집에는 락앤락통이랑 밀폐용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남편은 그냥 아무 그릇에나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요. 뚜껑이 닫히든 안 닫히든 상관없이요. 어떤 날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김치 냄새랑 생선 냄새가 한꺼번에 확 올라와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남편이 넣어놓은 음식들을 다 꺼내서 밀폐용기에 옮겨 담았죠. 남편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유난. 제가 유난을 떠는 거래요.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냉장고 문제는 정말 끝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먹다 남은 떡볶이가 뚜껑도 안 닫힌 채 냄비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틀 전에 해먹은 거였어요. 당연히 이상한 냄새가 났고 그 냄새가 냉장고 안 다른 음식들한테도 다 배어버렸어요. 저는 그 떡볶이를 버리고 냉장고를 다 비워서 청소했어요.
여보, 음식 넣을 때 정말 뚜껑 좀 덮어줘. 이번엔 떡볶이 상에서 버렸어. 아, 미안. 급하게 넣느라 그랬나 봐. 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미안하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칠 뒤에는 빵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아침에 식빵 먹고 나서 비닐봉지에 대충 넣어뒀는데 입구를 제대로 안 묶은 거예요. 그래서 식빵이 다 말라버렸죠. 여보, 식빵 이렇게 되면 못 먹잖아. 그래? 나는 그냥 먹는데 좀 딱딱해도 괜찮던데?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괜찮대요. 이게 당신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같이 먹는 건데 왜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해?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혼자 살 때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 없었는데. 또 그 말이었어요. 자기는 혼자 살 때 그렇게 해도 괜찮았다고. 여보, 우리 집에 락앤락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일일이 꺼내서 담고 뚜껑 닫고 하려면 귀찮잖아. 귀찮대요. 10초면 되는 일인데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저는 그날 야근해서 늦게 들어왔거든요. 다음날 보니까 치킨이 종이박스째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뚜껑도 없는 종이박스요. 당연히 치킨 기름 냄새가 냉장고에 확 퍼졌고 옆에 있던 과일이랑 채소에도 냄새가 배었어요. 여보, 치킨은 왜 종이박스째로 넣어? 어? 그냥 그게 편하잖아. 편하대요. 자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한 거래요. 저는 그때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부탁해도 남편은 자기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 때 이렇게 해도 괜찮았어. 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안 하면 제가 하면 되는데 남편이 자기 방식대로 해놓으면 결국 제가 다시 손을 대야 하거든요. 그게 반복되니까 정말 지치더라고요. 냉장고만 문제인 게 아니었어요. 빨래도 정말 말도 못하겠어요. 남편은 빨래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수건, 속옷, 색깔 있는 옷, 흰 옷, 그냥 다 한꺼번에 세탁기에 넣고 돌려요. 처음에 그걸 보고 말했죠. 여보, 빨래 이렇게 하면 안 돼. 흰 옷이랑 색깔옷 따로 빨아야 해. 왜? 나 혼자 살 때 맨날 이렇게 빨았는데 괜찮았어. 이염되면 옷 못 입잖아. 그래? 알았어.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데 제가 정말 아끼던 아이보리색 블라우스가 옅은 분홍빛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남편 빨간 티셔츠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보, 이거 봐. 내 블라우스 이염됐어. 아, 미안. 깜빡했어. 그 블라우스는 회사 갈 때 자주 입던 건데 그렇게 못 입게 됐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봄이랑 여름에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상의를 즐겨 입거든요. 남편이 빨래 잘못 돌려서 이염되어 버린 옷이 벌써 몇 개는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속상했던 건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티셔츠였어요. 흰색에 은은한 패턴이 들어간 예쁜 티셔츠였어요. 그걸 딱 2번 입었는데 남편이 빨래 돌리면서 검은색 양말이랑 같이 넣어버렸어요. 꺼내보니까 티셔츠 곳곳에 회색 얼룩이 생긴 거예요. 여보, 이거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2번밖에 안 입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근데 다음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보, 빨래 구분 못하겠으면 그냥 두라고.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조심하면 되지. 근데 조심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멋대로 빨래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염되면 미안해하고 끝이에요. 저는 점점 흰옷 입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요.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던 그 티셔츠예요. 남편이 빨래 잘못 돌려서 이염돼서 이제는 그냥 집에서만 입어요. 차라리 제가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남편이 빨래를 돌려놓으면 불안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이염된 옷을 발견하면 속이 상하니까요. 빨래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설거지도 정말 말이 안 통했어요. 남편이 소고기 불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서 불고기를 해 먹거든요. 근데 소고기 불고기는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프라이팬에도 기름이 잔뜩 남고 그릇에도 기름이 묻고 그 기름은 그냥 물로만 씻으면 안 지워져요. 키친타월로 먼저 닦아내고 설거지해야 하고 기름 묻은 그릇을 그냥 설거지통에 담가두면 개수대가 막힐 수도 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여보, 불고기 먹고 나면 기름 키친타월로 먼저 닦고 설거지해야 해. 그냥 물에 담그면 개수대 막혀. 응, 알았어.
근데 안 지키더라고요. 남편이 설거지한다고 하면 기름 묻은 그릇을 그냥 설거지통에 넣고 저는 나중에 그걸 다시 처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개수대가 막혔어요. 지난달이었어요. 주말에 불고기를 해 먹었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부엌에 가서 물을 쓰려는데 물이 안 빠진 거예요. 배수구를 확인해 보니 완전히 막혀 있더라고요. 남편이 기름을 그냥 다 흘려보낸 거예요. 여보, 개수대 막혔어. 결국 그날 배수관 뚫는 약 사다가 뚫고 한참을 고생했어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기름 묻은 거 조심하라고. 미안해. 근데 나도 설거지한 건데 왜 맨날 뭐라고 그래? 남편은 오히려 서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도 설거지를 한 건데 제가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긴 해요. 분명히 해요. 근데 프라이팬이며 그릇이며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설거지대에 얹어놓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면 미끈거리거든요. 여보, 이거 기름기 남아있어. 다시 씻어야 해. 아니, 나 다 씻었는데 물로 헹궜는 걸. 물로 헹구는 게 설거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냥 물로 한번 헹구고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카레도 좋아해서 가끔 해먹는데 카레 먹고 나면 그릇이 노랗게 물들잖아요. 근데 남편이 설거지하면 그릇에 노란 얼룩이 그대로 있는 채로 설거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 그릇을 보는 순간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뭘 보고 설거지를 했다는 걸까? 개수대가 막힌 그날 이후로 남편이 개수대 청소를 한다고 나섰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욕실 세제 특유의 그 독한 화학 냄새요. 부엌으로 가보니까 개수대 주변에 욕실 세제가 잔뜩 뿌려져 있더라고요. 파란색 액체가 개수대 안쪽에도 싱크대 표면에도 여기저기 다 묻어 있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왜 욕실 세제를 여기다 뿌린 거야? 아, 개수대 청소했어. 세정력 좋잖아. 이거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건데 부엌에 쓰면 안 돼. 뭐 어때? 깨끗하게 닦였으면 됐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개수대에서 욕실 세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그 독한 화학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죠. 물을 아무리 틀어서 헹궈내도 냄새가 안 가셨어요. 며칠 동안 설거지할 때마다 그 냄새를 맡아야 했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독한 냄새였거든요. 저는 참다가 주방용 세제를 사러 나갔어요. 개수대 청소용 주방 세제요. 그걸 사와서 남편한테 보여줬죠. 여보, 이거 봐. 개수대 청소할 때는 이런 거 써야 해.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설거지하려고 개수대에 가보니까 또 그 파란 욕실 세제가 잔뜩 발라져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주방용 세제 사왔다고 했잖아. 왜 또 욕실 세제 쓴 거야? 아, 그냥 남은 거 쓰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 부엌에 쓰면 안 된다고. 알았어.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날 정말 엄청 싸웠어요. 저는 며칠 동안 욕실 세제 냄새 때문에 설거지하기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예민한 게 아니야. 이건 상식이야. 너는 맨날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자기는 개수대 청소까지 해줬는데 제가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였죠. 그날은 제가 개수대를 다시 청소했어요. 주방용 세제로 여러 번 닦고 물로 계속 헹궈냈죠. 그렇게 해도 며칠은 더 욕실 세제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남편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저는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다 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맞벌이야. 근데 집안일 다 하잖아.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제대로 해달라는 거지. 빨래는 이염되고 설거지는 기름 그대로고. 그럼 내가 하는 거 그냥 놔두면 되잖아. 왜 자꾸 손을 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완벽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뚜껑 덮기, 빨래 구분하기, 기름기 닦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제도 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비빔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저는 회사 사람이랑 통화 중이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도 해둘게 하고 말했는데 저는 일 끝나고 내가 할게. 그냥 둬도 돼. 라고 했어요. 통화가 좀 길어졌어요.
통화 끝나고 부엌에 가봤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냄비가 엎어져 있는데 안쪽에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비빔면은 라면이라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제대로 안 닦고 그냥 물로만 헹군 거예요. 여보, 냄비 기름기 그대로인데? 응? 설거지 했는데 물로 헹궜어.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를 말라고 했잖아. 남편은 제 말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별나게 좀 굴지 마. 나도 혼자 오래 살았고 이런 거 다 하고 살았어. 근데 왜 늘 내가 잘못된 것처럼 지적을 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냄비를 다시 씻으러 갔죠. 그때 남편이니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소파에 마주 앉았죠. 나는 네가 지적만 안 하면 집안일 다 해줄 수 있어. 그게 너를 사랑하는 표현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여보,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뭐해? 결국 다 내가 2번, 3번 손대야 하는데? 그게 기분 나빠. 내가 해놓은 걸 네가 다시 손대는 게 나를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럼 제대로 해줘.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 네가 너무 까다로운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저를 위하는 거래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도 그건 잔소리고 지적이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결국 어제 대화도 제가 유별나게 굴지만 않으면 자기는 가정적인 남편이란 걸로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그것만 좀 주의해서 해주면 된다고 말을 해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걸 지적하는 게 듣기 싫다고 귀를 닫더라고요. 오늘도 내내 우울한 마음이에요. 저는 남편한테 이런 사랑을 바라지 않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혼자만 챙겨준다고 하는 게 무슨 사랑이고 무슨 애정인지. 요즘은 집에 오면 밥도 먹기 싫고 어디에 손대기도 싫어요. 근데 남편이 요리며 빨래며 청소며 해놔도 좋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반응도 하기가 싫고요. 그냥 다시 혼자 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